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기브입니다. 오늘 빠르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파이가 미 SEC에서 상품 등록을 계획을 해서 1억 달러 소송 합의금 조건 등을 등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파이는 SEC 소송 관련 벌금 1억 달러에 합의할 조건으로 증권 신고서 S1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블록파이 이자 상품 블록파이 이어드는 SEC에 정식 등록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블록파이는 SEC에 5천만 달러, 주 규제 기간에 5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리 갠슬러는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시장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암호화폐 업계가 법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위원회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블록파이는 잘 아시겠지만 법적 허가 없이 암호화폐 이자 상품을 제공한 혐의를 봐서 소송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상품 등록도 하고 벌금도 내고 합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상품들이 조금 더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이자 지급 상품들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드 파이낸스가 투표 시스템에 해킹 공격을 당해서 110만 빌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빌드 파이낸스는 다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오 모델이고, 이 빌드를 이용을 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이 다오 시스템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투표 시스템이 결함이 없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지고 투표가 굉장히 보안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이 해킹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해킹의 우려가 나타나고 다오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면 이 다오, 즉 어, 탈중앙화, 그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거버넌스 모델 자체가 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죽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며, 워싱턴의 바보 정치인들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비트코인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월에 이제 1,500에서 5,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ETF CEO가 인플레이션 헤지로 비트코인 보유하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거는 굉장히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제인데, 올해 만약에 이런 금리 인상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 여파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보유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앰플리파이 역시 현물 기판 비트코인 ETF 출시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약 12개 다른 업체들이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아오키 다들 아실 텐데 DJ, 유명한 DJ입니다. 이분이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유명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 10년 음악 활동보다 지난해 NFT로 돈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갈라 게임즈의 음악 프로젝트인 갈라 뮤직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그는 지난 10년간 6개의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번 로열티는 지난해 발행한 NFT로 거둬들인 수익보다 적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모델에서 출연료로 버는 돈은 생각할 가치도 없지만, 이러한 진보는 아티스트에게 도움이 되며 NFT는 음악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중들과 블록체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진보한 모델이 NFT입니다. 팬들이, 특히 아티스트들과 밀접해 있는 팬들이 이렇게 NFT를 구매하고 실제로 사용할수록 블록체인 전체에는 큰 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10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을 분석을 24시간 동안 해봤더니 이렇게 상위 5개 코인들을 많이 매집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테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제외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매입을 했고, 그 다음 매틱, 갈라, 샌드박스, FTT 토큰, 그리고 SLP 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자, 글래스노드가 연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난 14일 주간 온체인 뉴스 레터를 통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3월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다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자, 쉽게 얘기하면 선물 포지션을 자발적으로 청산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말은 단순히 롱,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숏,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움직임 자체를 레버리징을 걸어서, 즉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하는 선물 옵션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재무부가 암호화폐 규제 합의에 도달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좀처럼 합의를 못 이뤘는데,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은행 총재가 안톤 실라노프 재무장관과 드미트리 그리고렌코 부총리를 만나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의견 차이를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러시아 재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닌 규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은행과 재무부 사이에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푸틴이 이것을 규제로 어느 정도 접근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접근할지에 따라서 러시아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